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태블릿에 대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김한수의 이상한 태도. 좌측에 있는 사람은 김한수 씨입니다. 탄핵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우측은 최소원 씨입니다. 태블릿에 대한 김한수의 이상한 태도,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미디어워치 변희재 기자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기사를 인용합니다. 근데 변희재 씨 말만 나오면 댓글이 올라오는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변희재 씨와 의견의 일치를 보는 부분도 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변희재 씨와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는 부분은 4.15 총선의 관계사입니다. 변희재 씨는 4.15 총선의 부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4.15 총선의 부정이 있다. 4.15 총선은 단군 이래 최대의 절도사건이다 라는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희재 씨하고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변희재 씨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태블릿에 관계되는 겁니다.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저는 변희재 씨와 입장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저는 방송 기자로서 2016년 말에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올 때부터 방송 기자로서 전문가로서 저거 가짜야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가 가짜다라는 것을 다 밝혔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태블릿 PC에 관한 최근 변희재 씨의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미디어워치 단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 태블릿 반환 소송에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그리고 로펌까지 선임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워치가 어제 밤 늦게 올린 기사입니다. 태블릿 조작 키맨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반환 소송에 임하며 소장을 접수하고 로펌도 선임했습니다. 최소원 씨와 앞으로 법정에서 태블릿 소유 사용권을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미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소원 씨를 원고로 하는 이번 태블릿 반환 소송은 지난 2016년 말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을 검찰과 법원이 최소원 씨의 것으로 단정한 데 대해 최 씨가 직접 태블릿을 입수해 소유 사용 여부를 검증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제 얼굴로 돌아옵니다. 이 태블릿 PC는 최소원이는 일관되게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태블릿 PC를 본 일도 없고 태블릿 PC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탄핵 재판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다 한두 가지씩 입장이 달라. 말이 변했지만 오직 말이 변하지 않은 것, 증언을 반복하지 않은 사람은 최소원 씨가 유일합니다.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내게 아니다. 난 태블릿 PC 사용할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진술이 변함이 없는 사람은 최소원이다. 는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야. 이거 네 거야. 최소원 네가 사용했잖아. 최소원이 네 거야. 변희재가 취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 소유주는 김한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변희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블릿 PC 사용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김한수가 미납 요금을 냈어. 그러니까 요금을 냈으니까 이용정지가 해제됐을 거 아니야. 그 이용정지가 해제되자마자 그 유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했어. 지금 변희재의 주장은 이겁니다. 오랫동안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했고 그래서 이용정지가 해제되자마자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했어. 이게 변희재의 주장입니다. 김한수는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개통해서 이춘상 전 보좌관,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해서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한 후 사용한 적도 만져본 적도 전혀 아는 바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희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김현수가 2012년 11월 27일 밀린 요금 37만 5,460원을 냈고 그 개인 카드로 납부도 했어. 라고 이렇게 김한수와 변희재가 입장이 다릅니다. 주장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성훈이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징역 20년 살고 있잖아요. 태블릿 PC 본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변호사 같은 경우 오케이 내 거라고 그랬지 그럼 나한테 돌려줘. 재판 끝났잖아. 재판 끝났으면 그 증거물은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재판 끝났잖아. 그거 돌려줘. 그랬더니 검찰에서 갑자기 아니 그거 추성훈이 거 아니야. 그냥 못 돌려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추성훈이 아니 내 거라고 그래서 가다를 징역 20년씩이나 징역 보냈잖아. 그럼 돌려줘야지. 검찰에서 아니 추성훈이 당신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 단정 지을 수 없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계속 거는 겁니다. 추성훈 씨 쪽에서. 태블릿 PC 손대지 마. 이전 금지해라고 하는 소송까지도 냈어요. 김한수가 또 소송을 했습니다. 김한수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왜 좋으냐. 김한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추성훈이 거야 태블릿 PC는 추성훈이 거야 라고 했는데 추성훈이가 내 거야 돌려달라 그러면 박수 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성훈이는 지금까지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오케이 내 거니까 돌려줘. 내 손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추성훈 김한수 입장에서는 오케이 맞습니다. 추성훈이 거 맞아요. 빨리 돌려줘요 라고 해야 되는데 재판을 걸었어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변희재 기사를 읽어나갑니다. 소장을 접수한 김한수 씨는 문제의 태블릿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말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재판에 가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씨는 과거 법정 증언을 통해 태블릿은 개통하자마자 즉시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겨줬다며 그 이후로는 태블릿을 본 적도 쓴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태블릿의 소유 사용을 부정해왔습니다. 이런 김 씨가 5년이 지난 이제는 로펌까지 선임해 본격적으로 최성훈 씨의 태블릿 반환 요청을 저지하려고 나선 셈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이상해요. 변희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중고 태블릿 PC한테 30만 원이면 사는데 아니 그걸 최성훈 씨가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수입도 없는 김한수가 로펌까지 선합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선임비가 악착같이 마련다는 게 말이 되냐. 변희재 고문은 김한수 씨 이번 법정 커밍아웃 의미에 대해 김한수 역시 검찰과 함께 태블릿 조작에 가담했으니 태블릿이 최성훈이 손으로 넘어가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태블릿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 패소에서 검찰과 김한수 측이 큰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태블릿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추성훈이가 이제 알게 바쳤어요. 태블릿은 다 사용하는 것도 없는데 내 거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내가 징역까지 받았고 재판 다 끝났어. 나 돌려줘 태블릿이. 내가 좀 봐야 되겠어. 이 검찰에서 당황했어요. 아니 네 거 아니야 추성훈이. 추성훈이 중에서 그거 아무도 손 못 대게 가처분 신청 받아놨어요. 김한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김한수 아니 좋잖아요. 김한수 입장에서는 맞아요. 내 거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로펌을 선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겁니다. 로펌에서. 일이 이상해집니다. 최근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유영아 는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죠. 유영아와 김한수의 관계를 밝혀라 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재선 TV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최성원의 딸 정유라를 출연시켜서
추성훈을 공격을 해요. 불륜을 했다. 근데 저는 불륜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고영태하고. 근데 불륜을 했다 하더라도, 설사 불륜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추성훈이 고영태와 불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자꾸 추성훈이를 공격하는 겁니다. 뭐 고영태하고 뭐 불륜을 했다 어떻게 해서 추성훈이는 나쁜 사람이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성훈 씨는 태블릿 PC 소유자는 추성훈이라는 걸 예전부터 주장해 왔어요. 그 추성훈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계속 가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걸까요? 윤석열이를 도와주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 한동훈이는 직접 얘기했어요. 법원에 나갔죠. 이 국정감사장에서 선서까지 한 뒤에 얘기했어요. 태블릿 PC는 추성훈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태블릿 PC가 추성훈일 게 아니라면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국립과학수연구소 이미 수사가 검증이 일어났어요. 검찰의 손에 있을 때 여러 번의 회식값이 변경돼 조작됐다는 게 이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나 유영하나 이런 사람들, 김만수나 이런 사람들이 태블릿 PC가 추성훈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는 추성훈이가 나빠, 추성훈이 나쁜 사람이야, 뭐 누구하고 불륜했어 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무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나 유영하 씨가 태블릿 PC가 추성훈이 건이라고 하면 국정농단을 인정한다는 건데 이율 배반적인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주십시오. 공천권을 주든 뭐를 주십시오. 공천이든 라고 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성훈 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내기 위해서 추성훈 씨를 끌어들인 겁니다. 태블릿 PC는 추성훈 씨 거입니다. 태블릿 PC는 추성훈 씨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태블릿 PC는 김한수 겁니다. 추성훈이 게 아니에요. 추성훈이는 끈질기게 처음 또 시종일관 태블릿 PC는 내 게 아니라 추성훈이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태블릿 PC 문제는 5년 내내 윤석열 정부를 뒷덜미를 잡아당길 겁니다. 태블릿 PC 때문에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변희재가 좌파 매체들과 손을 잡고 태블릿 PC를 규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좌파 매체 쪽에서는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면 손을 잡겠죠.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내내 윤석열 정부는 태블릿 PC 때문에 골치를 아플 거다. 그런데 태블릿 PC는 추성훈이 거다라고 주장해주는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는 매우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뭔가 반대급조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제가 더 이상 추측해서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이 태블릿 PC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우리나라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나 명예회복하기 싫어 그냥 살래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여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그것은 탄핵당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이상로 기자가 훌륭한 방송을 하고 있다,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김경재 방송으로 출근해서 그쪽에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